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지난번에 올렸던 벤브랩의 10가지 혁신 포인트라고 하는 영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조회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그 영상을 보고 구독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오늘은 벤브랩을 구입을 하고 나서 그때 벌어지는 일 때문에 당황하셨던 분들, 예전부터 프린터 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처음이다 보니까 이 프린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가 운영하는 벤브랩 카페의 Q&A 게시판에는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질문들을 제가 며칠 동안 다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의 질문들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처음 3D 프린터, 벤브랩이 첫 프린터인 분이 올린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정말 왕초보, 찐초보, 프린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의 질문만 제가 추려서 오늘 종합적으로 벤브랩을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가 당황하시지 않도록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찐초보, 프린이들이 생각하는 10가지 오해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를 긁어서 까여요 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P1SC 출력 시 하는 행동 안 할 수 없을까요? 이건 뭐냐면 노즐이 빌드 플레이트 뒤쪽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긁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빌드 플레이트가 이 뒤쪽에 흠집이 나고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플레이트가 까여요 라고 질문을 주셨었죠. 그래서 조금 오래 쓰다 보면 플레이트가 정말 이렇게 한쪽 끝이 막 파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있고 국내 사용자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문지르는 거 없애버리면 안 될까? 또 그런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베드 레벨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벤브랩은 오토 베드 레벨링이라는 걸 채택하고 있는데요. 베드의 수평 상태를 체크를 해서 그 수평이 아니고 틀어져 있고 또 울룩불룩한 그 지오메트리를 따라서 이제 첫 레이어부터 서서히 출력을 해가는 이런 기술인데요.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과 지금 벤브랩의 차이가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오토베드 레벨링 센서라고 하는 것이 노즐과 별개로 옆에 측면에 따로 붙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링 센서가 측정한 값, 그 측정한 값을 봤고요. 그리고 노즐과 이 측정한 값 간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줘서 측정을 해줘서 그리고 나서 레벨링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베드에다가 노즐이 긁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벤브랩은 특이하게도 별도의 오토 베드 레벨링 센서를 부착하지 않고 노즐 끝에 있는 팁, 그 팁이 베드를 누를 때 생기는 그 신호, 그 신호를 읽어갖고 레벨링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끝이 베드를 꾹 누르게 되면 바닥 안쪽에 있는 로드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나 눌렸어 하면서 이제 이 점을 0점으로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베드 레벨링이 혁신 포인트다 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것도 들어가는데요. 기존에는 A4 용지를 쓱싹거렸던 이 과정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런 신박한 레벨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린터를 하다가 필라멘트가 노즐의 끝에 이게 달랑달랑 붙어 있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많거든요. 노즐이 히팅되면 필라멘트가 출력 중이 아니더라도 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그리고 필라멘트 찌꺼기 옆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붙어 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그대로 레벨링을 위해서 딱 찍는다 그러면 베드 입장에서는 얘가 노즐이 찍는지 혹은 여기 끝에 있는 필라멘트가 누르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즐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있는 이 간격만큼 공중에 붕 떠서 출력을 하게 돼서 첫 레이어 레벨링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 노즐을 갖다가 히팅을 시킵니다. 히팅을 시키면 이쪽 끝에 부분에도 이 부분에 열이 가해지면서 붙어있던 필라멘트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대로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얘를 문지를 때
베드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쓱싹쓱싹 문지를 때 그때 평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즐 끝에 평탄화가 돼서 레벨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문지르는 것입니다. 이 와이핑 현상에 대해서 와이프 존이라고 공식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빌드 플레이트는 원래 여기 튀어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벤브랩에서 이렇게 와이프 노즐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 지저분한 거를 없애주려고 이 부분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여기 까인다고 해도요 괜찮습니다. 일부러 까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다 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X1이나 P1 시리즈 뿐만 아니라 요즘 A1 같은 경우도 이 해당하는 빌드 플레이트를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원래 까이게 됩니다. A1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슈화 되니까 아예 이 부분은 별도로 이 와이프 존을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까이는 것과 3D 프린터 출력 품질과는 상관관계 없다 보니까 그냥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하지 않는 블럭이 생겨요 라고 하는 글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들 올리십니다. 여기에 출력물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내가 원치 않는 블럭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옆에 보면요. 이렇게 이거를 출력하는데 얘가 갑자기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실제 출력해보니까 이게 뭐 블럭이 왜 생겨?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런 네모난 기둥이 뭔가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네모난 블럭은 뭐냐? 예전에는 트랜지션 타워 라고도 얘기했고요. 퍼징 타워, 또 요즘에는 프라임 타워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불리는 건데요. 이 블럭은 바로 멀티컬러 프린터를 위해서 존재하는 녀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색으로 출력한다 하면 얘는 나올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멀티컬러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얘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 세팅으로 얘를 나타나게 해주는데요. 그 부분을 갖다가 세팅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설정 화면에서 Others, 기타 항목에 프라임 타워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곳에 체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근데 이 부분을 알면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이 프라임 타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무슨 햄토리 같은 캐릭터죠?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여기 눈 부분이 검정색과 흰색의 색깔이 같이 교체되면서 출력이 되는 이 레이어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도 검정색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흰색으로 옮겨가는데 필라멘트를 교체를 하게 되면 검정색 쓰다가 검정색 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필라멘트 하얀색이 들어오게 되면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검정색 필라멘트의 잔여물이 노즐 끝에 달랑달랑 좀 남아있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필라멘트가 이 흰색을 출력을 할 때 묻어나는 것이죠. 한참 뽑아줘야만 묻어나는 것들을 없애고 흰색으로만 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꽤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벤브랩을 사용하시는 분 이전에 멀티컬러에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팔레트라든지 MMU라든지 혹은 Y 스플리터 방식 어떤 거 하나 할 거 없이 다 이런 프라임 타워, 트랜지션 타워 혹은 퍼징 타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출력물과 별도로 있죠. 그리고 여기도 멀티컬러 뒤쪽에도 또 이런 타워들이 있죠. 이렇게 별도의 프라임 타워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혼색을 빼내주려면 어떻게 빼내줄까? 출력으로 빼내주는 게 제일 편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들 여기서 혼색된 색깔을 다 제거해 주느라고 이렇게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벤브랩 같은 경우는요, 아시다시피 풋슈트라고 하는 똥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똥이 여기서 계속 통통통 멀티컬러 할 때 나오죠. 얘네들이 사실은 필라멘트의 혼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짜주는 퍼징의 똥입니다. 풋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혼색 방지를 위한 이런 타워는 없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프라임 타워를 없앴다, 한번 슬라이서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출력물들이 있을 때 여기도 색깔이 검정색, 이런 갈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프라임 타워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아덜스에서 프라임 타워를 꺼주게 되면요, 없이도 출력이 됩니다. 대신에 여기 필라멘트에 플러싱 볼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플러싱 볼륨의 이 값을 갖다가 좀 많이 짜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거는 오토로 여기 값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혼색의 문제는 필라멘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혼색이 좀 많이 되는 필라멘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필라멘트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가시려면 여기를 한 1.5나 2 정도 줘갖고, 이렇게 좀 약간 과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짜줘야지, 그 애써 오랜 시간 그리고 필라멘트를 많이 소모했는데 갑자기 줄 하나 이렇게 시커멓게 가 있거나 그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고요. 프라임 타워를 안 하는 대신에 많이 싸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똥을 많이 싸는 것과 별개로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쪽에 있는 프라임 타워를 또 놓고 쓰거든요. 왜 기존 유저들 혹은 고수들은 여기에다가 프라임 타워를 놓느냐, 바로 압출 안정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멀티컬러 출력물을 출력할 때 상황을 보면요, 이쪽에 필라멘트를 교체를 해요. 교체하고 나서 똥을 이쪽에 있는 와이퍼라고 하는 것에 쓱싹쓱싹 닦고 나서 이쪽으로 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가 멈춰 있었잖아요. 멈춰 있다가 이쪽에서 쓱싹쓱싹 닦고 이쪽으로 와서 출력하는 것보다 이쪽 프라임 타워에 와서 출력을 조금 워밍업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해서 바로 출력하는 거, 어느 게 좀 더 안정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프라임 타워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필라멘트가 좀 흐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달라붙고 또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프라임 타워가 그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죠.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괜찮은 퀄리티의 멀티컬러 출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의도한다면 프라임 타워, 어차피 필라멘트 뽑는 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라임 타워를 넣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질문에 출력 전 선긋기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 선긋기가 뭐냐면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아마 벤브랩 초창기 때 많이 제기됐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특히 X1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4줄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드 볼륨은 256 x 256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30mm 정도가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 부분은 출력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 돼버려요. 여기 있는 4줄은 X1 시리즈에서 사용하는 라이다 센서가 PA 값이라고 하는 그 프레셔 어드밴스의 K 값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토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 선이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네, 이분도 초반 사이드에 선 출력 안 하게 하는 방법 질문 주셨잖아요. 출력물에 이 선들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예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X1보다 P1P가 더 좋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영상도 만들게 했는데 이런 이슈가 초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처음 테스트 라인 출력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X1 시리즈 사용자들이 출력을 걸고 나면 이렇게 출력 팝업 창이 뜨잖아요. 여기서 X1 시리즈에서 플로우 다이나믹 캘리브레이션 여기 체크를 갖다가 해제를 한 다음에 출력을 하시면 이 미리 보기 상에서는 요게 있다고 하더라도 요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 없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X1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기다가 괜히 크게 이만큼, 그리고 이 4줄도 이쯤에 쫙 선이 그어졌는데 가능하면 안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 펌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 두께라면 한 15에서 20mm 정도 그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X1 시리즈 사용하시는 분은 그래도 돈 내고 샀으니까 라이다 센서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세요. 시작 시 한 줄만 긋는 설정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엑선 시리즈에서 이렇게 네 줄 긋는 것과 별개로 이렇게 한 줄을 쭉 해서 기역자 형태로 긋는 그런 선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기존 사용자들은 이걸 알아요, 뭔지를. 근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은 여기 내가 원하는 건 이 출력물인데 이게 나와서 얘도 별도로 계속 떼주고 하니까 이게 귀찮단 말이죠.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도 필요합니다. 프라임 타워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거의 용도를 이해하려면 예전에 3D 프린터 출력할 때의 그 전통을 조금 아시면 좋습니다. 출력물이 있는데 이 출력물 옆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둘려 있죠. 이 테두리의 출력은 사실 내가 원하는 모델링 출력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출력을 하기 전에 노즐 온도를 올리잖아요. 노즐 온도 올리게 되면 이 노즐에 있는 필라멘트가 쭉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빠져나옵니다. 흘러서 나오죠. 그러면 그 노즐 안은 비어 있게 됩니다. 비어 있는 상태로 자 출력 시작하면 이 비어 있는 부분이 밀려서 채워지기 전까지는 필라멘트가 압출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력물 주변으로 빙 두르면서 스커트라고 하는 선을 긋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스커트는 또 다양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스커트 같은 경우가 이 출력물 주변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거 또 떼는 게 또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요 한쪽 모서리에다가 쭉 긋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뱀브랩에서는 그것을 맨 앞단에다가 기역자로 하면서 노즐 끝에 그 사이에 베드레벨링 하고 나서 또 흘러내렸을 찌꺼기 필라멘트 그런 것들 또 제거해주는 그런 용도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뱀브랩으로 입문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커트라고 하는 기능이 뱀브 스튜디오에 있거든요. 앞에서 그어주는 그 용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스커트를 조금 어디 영상을 보고 또 북리지 영상의 큐라 영상 보고 배우셨던 분들은 스커트 사용해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굳이 스커트 안 하셔도 됩니다. 브림은 필요하지만 스커트는 이제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요 라인 없애버리고 싶다 하면 없앨 수는 있습니다. 스타트 G 코드라고 하는 그 안에 이 기역자로 출력하는 코드가 있는데 입문자시라면 일단은 그냥 기본 세팅에서 출력 재밌게 하시고요. 조금 내가 자신감 있다 그러면 얘를 기역자가 아니라 막 곡선으로 바꾸거나 하는 거 다 가능하기 때문에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출력하면 사라져요 라고 하는 질문 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거는 꼭 뱀브랩 뿐만 아니라 3D 프린터 초보 입문자라면 한 번쯤 다 경험하시는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얇은 선 출력이 안 되는 문제 해갖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원래 모델링은 이거를 출력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출력을 해보면 이 부분에 이 눈썹 부분 이 선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네, 여기 있는 이빨 부분이 강냉이가 다 털렸어요.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여기 마패가 있는데 마패의 꼬리 부분이 다 잘린 채로 이렇게 출력이 돼버린 결과를 보면서 이거 안 된 부분 어떻게 할까요? 또 출력을 했는데 슬라이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밑에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 구조물의 선폭 그 자체가 노즐의 구멍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정확하게 말하면 노즐의 구멍은 사실은 관련이 없고요. 선폭, 선 너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각 선의 선폭이 있는데 얘를 슬라이싱을 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네, 0.45 밑으로는 다 선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유는요. 이쪽 퀄리티 품질 탭에 보면 상단에 라인 위스, 선폭 혹은 선 너비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있는 아우터 워, 외벽의 선 너비가 0.42라고 되어 있는데요.
0.42보다 큰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됐고 그 아래쪽 선 너비보다 얇은 거는 다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외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0.39, 0.39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슬라이싱을 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0.4까지도 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37로 하려고 그러면 0.37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고 하면 0.375까지 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선들, 특히 이 선폭보다 더 얇은 모델링의 그런 두께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은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표현되게 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프리시전 부분에 XY 컨투어 컴펜세이션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면 됩니다. 이러면 약간 선들이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만약에 0.5라고 하면 양쪽으로 0.5씩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해보면요. 네. 실제로 얘가 기존에는 0.5였는데 0.5씩에서 1.5 두께가 돼버린 겁니다. 그만큼 뚱뚱해지고 밑에 거도 뚱뚱해졌기 때문에 이제 선 너비보다 두껍게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모델링의 뭐 공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훼손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 밑에 보면요, 월 제너레이터, 네, 벽생성기라고 하는 요 퀄리티 항목이 있는데요. 이 벽생성기가 기존 클래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아라크네로 바꿔주시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아라크네라고 하는 것은 가변 선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 라인 위스, 선 너비를 갖다가 조금 작더라도 작은 것을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출력해주고, 넓으면 넓은 만큼 그냥 또 조금 넓혀갖고 출력해주고 이런 건데, 아라크네로 바꾼 다음에 출력해주면 쭉 다 나오죠. 네, 0.5에서 0.2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0.4 노즐을 이용해서 0.4보다 작은 그런 패턴의 너비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모델링 단계에서 조금 두께를 감안해서 출력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귀여운 캐릭터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만 구멍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요 사이 간격의 요 부분이 좀 크리티컬합니다. 외벽 부분 딱 하고 나면 그 사이가 노즐이 지나가면서 출력하기에는 0.4보다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스킵하고 슬라이싱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때 아라크네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채워진 채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크네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거는 앞으로 강좌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또 아라크네와 클래식을 언제 쓰는지 이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베드에서 떨어진다 라는 호소하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안착불량이라고 전문용어로는 얘기하는데요. 베드 평탄도 라고 해서 이렇게 밑에가 안착이 안 돼서 들려버렸죠. 그리고 네, 베드에 부착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이렇게 떨어져서 실제로 막 돌아다니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하신 분도 있고, 또 출력 불량이라고 안착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거미줄 스파게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 원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자꾸 떨어지는 이슈를 또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렇게 좀 안착이 안 되는 문제 말씀하신 분 계십니다. 근데 이 안착 불량은요, 한 가지만 원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북리지의 3D 불량 사전에서 안착 불량을 첫 번째 영상으로 꼽아서 올려놨는데요.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안착 불량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는 빌드 플레이트에 유기물이 묻어서 손때 같은 것들이 묻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그러면 그때 안착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는 중성세제 같은 걸로 미지근한 물에다가 잘 닦아주면요, 그런 유기물 없어지고요. 그리고 뭐 키친타월 같은 걸로 한번 쓱 닦아주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냥 강제적으로 딱풀 덕칠하거나
혹은 뭐 스프레이,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 쫙 바르면 안착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벤브랩 유저기 때문에 경험하는 안착 불량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배드에 PLA 안착이 안 됩니다 해갖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이신데요. 보니까 이렇게 된 사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초보 입문자분들이라면 이걸 보고 뭐 어떤 힌트를 못 찾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래 출력 생활 하셨던 분이라면 이거? 이상한데? 뭘 보냐면 여기 보면 베드 온도가 35도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필라멘트 중에서 PLA 필라멘트의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낮아도 한 45도, 보통 60도 전후로 세팅하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뭐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 거기는 한 55도, 60도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5도로 됐다. 요거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요거는 이 벤부 스튜디오에 있는 플레이트 타입, 빌드 플레이트 타입에 여기가 쿨 플레이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게 쿨 플레이트로 되어 있네 하면서 바꾸니까 정상적인 출력이 되었던 것이죠. 이 쿨 플레이트는 왜 되어 있냐면 기존의 X1 시리즈가 나왔을 때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빌드 플레이트는 스무스 빌드 플레이트였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쪽은 쿨 플레이트, 그리고 뒤쪽에는 엔지니어링 플레이트라고 하는 맨질맨들한 반듯한 그런 빌드 플레이트가 기본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벤부 스튜디오도 기본 디폴트 세팅 자체가 플레이트 타입을 쿨 플레이트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원래는 그 라이다 센서 인식 때문에 판판한 빌드 플레이트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에서도 라이다 센서 잘 작동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실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뒤부터 어느 순간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엑선 카본 콤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쿨 플레이트, 엔지니어링 플레이트가 없고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 하나만 딱 넣어주더라고요. 약간 좀 서운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그런 어떤 전통, 그런 기본 세팅이 있었기 때문에 디폴트가 쿨 플레이트로 되어 있는 게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디폴트가 쿨 플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이 온도 세팅은 35도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다 그러면 여기 눌러서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빌드 플레이트, 쿨 플레이트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서요, 텍스처드 PI 플레이트 여기 있죠? 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출력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배드 온도 설정은 어디 있을까요? 하면서 배드 온도 설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뭔가 3D 프린터를 제대로 하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이 기존의 큐라라든지 다른 슬라이서에서는 이런 설정 쪽에 빌드 플레이트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 설정 부분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어딘지는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온도와 관련된 거는 빌드 플레이트도 있지만 필라멘트에 기인하거든요. 예를 들어 PLA 같은 경우는 한 60도, PETG는 80도 전후, 그리고 ABS는 100도 전후가 되는 것처럼 필라멘트에 연결된 세팅 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라멘트 항목에 여기에 있는 이 필라멘트 설정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클릭하시면 밑에 프린트 템퍼리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쿨 플레이트, 엔지니어링 플레이트, 그리고 스무스 PI 등등의 온도 설정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쿨 플레이트 세팅에서 그 세팅을 쓰면서도 온도를 높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뭐 한 55도, 그리고 아더 레이얼도 55도, 온도는 한번 주고 나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첫 레이어가 중요하니까 딱 안착시켜 놓고 두 번째는 좀 낮춰 이러면 중간에 떨어져 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니까요,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빌드 플레이트에 기인한 안착 불량 이거는 해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요, 너무 눌려서 출력이 된다라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안착이 안 된다라는 것과 약간 비슷하면서 좀 반대되는 건데요. 제보 사진은 이런 거죠. 이게 눌려서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레이어 출력인 경우 이렇게 뭔가 주름이 지거나 이게 뭐 와불성
이런 것들이 되는 이유는 눌려서 그냥 노즐이 너무 밑으로 내려와서 누르거나 압출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원래는 쭉 출력을 이어서 하면 이게 하나의 선과 하나의 선이 나란히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압출량이 많거나 밑으로 눌리게 되면 이게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오면서 밀리는 거죠. 밀려서 이렇게 끝쪽에 밀린 게 표시가 나게 되는데요. 이유는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의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프린터 설정, 여기 수정 들어가셔서요. 머신 G코드에 시작 G코드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요. 여기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인 경우에는 요 G29.1Z-0.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일 앞에서 플레이트 타입을 Textured PI 타입이라고 선택을 했다 하면 요 마이너스 0.04니까 노즐을 0.04만큼 조금 더 내려갖고 출력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스무스 베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0.2라고 하면 0.2만큼 떠서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PI 텍스처 빌드, 텍스처 빌드는 오돌도토라죠. 그래서 제가 오돌도토란 것을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 오돌도토란 곳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요, 밑에 파여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력한 필라멘트가 똑같은 높이로 출력을 하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린 만큼 위쪽이 좀 제대로 안정적으로 반듯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의 이슈 때문에 얘를 갖다가 0.04만큼 노즐을 내리는 거죠. 0.04만큼 내려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쭉 출력이 되면서 상당히 평탄하게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 PI 텍스처 빌드 플레이트 세팅인 요 상태에서 만일 스무스 베드를 놓고 출력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눌려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안으로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눌려서 과압출 현상처럼 하기 때문에 얘가 울룩불룩 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스무스 빌드 플레이트라면 스무스 빌드 플레이트 선택으로 플레이트 타입을 바꿔서 출력하면 깨끗하게 해결이 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서 알려드렸던 이쪽에 시작 G코드 있는 Z-0.04 되어 있는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셔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0으로 두게 되면 사실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이너스 0.04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시는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첫레이어가 울거나 아니면 성간격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적정값을 조정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강좌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질문은요, 실이 생긴다고 그래요. TPU를 사용하시는데 TPU에 사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뭔가 실들이, 원치 않는 실들이 쭉 나오는 현상을 질문글로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출력을 해보니까 이거는 TPU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실들이 왜 생기나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3D 프린터 오랫동안 해보신 분이라면 너무나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칭하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거미줄이라고. 해외에서는 스트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미줄 이슈는 전통적인 3D 프린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리트랙션이라고 하는 리트랙션 캘리브레이션을 해주고 정교하게 리트랙션 캘리브레이션 한 것으로 인해서 깔끔한 출력물을 얻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노하우였는데요. 제가 벤브랩을 비롯해서 고속 3D 프린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물론 아직도 약간 실 거미줄 같은 경우는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아주 눈에 띄는 거미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이 거미줄이라고 하는 것이 필라멘트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습기를 많이 먹거나 외부에 방치되어 있던 필라멘트를 사용하면 뭐 거의 10중 8구 거미줄을 당연히 발생을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고속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거미줄이 잘 안 나와요. 습기를 많이 먹었을 만한 그런 필라멘트인데도 거미줄이 없길래
최근에 라이브 방송을 할 때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참여하셨던 구독자님들 채팅창에다가 나도 보석 프린터 사용하면서 거미줄을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하는 글들이 많이 있길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미줄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만일 뱀브랩을 사용하시는데 거미줄이 이렇게 많다 한다면 필라멘트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건조기를 이용해서 건조를 시킨 다음에 출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나는 건조기가 없다 하면 엑소원 사용자나 피온 S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빌드 플레이트에다가 필라멘트 박스 뒤집어서 이렇게 씌워놓고 있으면 건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조를 시켜서 해보시면 확실히 줄어들 거고요. 그래도 안 된다. 이때는 거미줄을 없애는 그 설정값을 찾는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도 캘리브레이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강좌 영상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8번째입니다. 슬라이스 후에 다른 색이 나와요 라고 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슬라이싱을 했는데 나는 이게 흰색을 원치 않는데 흰색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게 뭡니까? 라고 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셨는데요. 요거는요, 출력하는 필라멘트가 아니라 이 부분에 심이라고 하는 재봉선이 온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한 마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곰돌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슬라이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하죠? 네, 저는 없는데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 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정 항목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순간 흰색이 나타났죠? 네, 이렇게 흰색.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심, 재봉선, 우리말로는 솔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안쪽으로 내려서 3D 프린터는 노즐 구멍에서부터 나오는 걸 갖다가 1차원의 선을 만들거든요. 그 선을 이어서 면을 채우는 방식으로 레이어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면은 바로 선의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면요. 이렇게 시작점이 여기죠.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점 만나는 이 부분에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주는데요. 심이라고 하는 그 위치를 뜻합니다. 얘를 끄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출력하는 필라멘트가 아니라 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모르셨던 분은 이런 질문을 주십니다. 이 라인 왜 생깁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재봉선입니다. 솔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하죠. 이런 솔기는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안 보이게 살짝 그런 모서리나 이런 부분으로 좀 가려지게 배치를 하는 방식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 곰돌이 같은 경우에도 이 귀 부분이나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심을 갖다가 모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티가 안 나게 하는데, 여기에 올리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심이 여기 발생한 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해 보면 이 모델링 자체가 끝부분에 라운드, 필렛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필렛 처리를 하면 각진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처리를 할 때 각진 부분이 없으면 가장 적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슬라이서에서 판단할 때 그런 부분에다가 심을 만들어 놓습니다. 심이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심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옮기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북리지의 뱀부 스튜디오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 심을 없애는 또 신박한 방법으로 이렇게 스카프 조인트 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같은 모델인데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돌출되는 부분이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물론 아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요거를 약간 이렇게 붙지 않고요. 요렇게 붙게, 자연스럽게 붙게 함으로써 심이 잘 티가 안 나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들도 생겼습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출력물이 지저분하게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인데, 특히 뱀브랩 프린터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출력을 했는데 이 부분 지저분하게 나오죠. 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네, 인필 부분 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네, 여기도 지저분하죠. 이렇게 왜 나올까? 네, 답은 간단합니다. 아마도 이분은 스포츠나 루디크로스로 출력을 거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루디크로스로 출력을 하더라도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500mm/s의 고속으로 출력한다라고 하지만 필라멘트와 노즐의 궁합이 잘 안 맞을 경우 그 경우에는 500mm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벤브랩의 출력 기본 세팅 값은 맥스 300 정도가 됩니다. 출력에 대해서 300인데 300에서 166%의 루디크로스로 출력을 하게 되면 얼마죠? 거의 500mm/s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세팅 값에서 500mm/s로 출력을 하려고 하면 루디크로스로 누르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출력하라고 그런 기능은 들어가 있지만 필라멘트가 그 속도를 감당할 만큼 빨리 안 녹을 경우에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녹기도 전에 막 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제대로 압출이 안 되고 이렇게 실처럼 나오게 된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상단 부분이 괜히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제대로 밑에 층과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뜨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면을 깔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필라멘트가 같은 온도에서 얼마큼 잘 녹냐 이거를 측정해 주는 게 MVS, 맥시멈 볼유메트릭 스피드라고 합니다. 그 세팅하는,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출력을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서서히 속도를 올리면서 어느 속도대에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압출 불량이 일어나느냐 요거를 미리 보면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구나. 그래서 MVS는 여기 위치에 있는 값으로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 MVS 같은 경우에는 필라멘트와 관련이 있어서요. 이 필라멘트 세팅 항목에 가보면 맥스 볼유메트릭 스피드가 12로 돼 있죠. 이 12가 바로 맥시멈 볼유메트릭 스피드 MVS입니다. 만일 12로 해놨다고 한다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속도를 높여서 출력하려고 하더라도 뭐 150, 200 정도 속도 이상으로 출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필라멘트를 하이퍼 필라멘트라든지 아니면 고속 전용 PLA 필라멘트를 구입을 하시면 이것을 한 18이나 혹은 20 이렇게 올려놓고 출력을 하시면 안정적으로 출력이 될 거고 루디크로스에서도 출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라멘트와 이런 세팅 값의 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고속용 필라멘트가 아닌데 루디크로스로 출력을 한다면 이제 조금 낮춰서 출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0번째인데요. 필라멘트가 노즐을 막았어요 하는 글도 종종 보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은요. 벤브랩이 첫 프린터가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게 노즐이 막히고 이거를 또 분해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이시거든요. 기존 프린터에서 노즐 한번 교체해 보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런 질문을 좀 해주시는 편인데 기존 3D 프린터에서는 이 노즐이 아니라 이 히터블러 위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막힌 겁니다.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뺄지 고민이 막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이런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도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어떻게 빼나요? 꽉 찼어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P1이나 X1 시리즈 뿐만 아니라 A1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된 것을 호소하시죠. 이거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출력 중간에 프린터를 툭 꺼버렸거나 아니면 헤드 안쪽에 있는 이 방열판을 식혀주는 팬이 고장이 났거나 뭐 커넥터에 선이 잘못 꼽혔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필라멘트로 꽉 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 빠지지도 않고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런 현상은 정상입니다. 이거는 벤브랩의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필라멘트 커팅 기능이 있는데요. 이 커팅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 목 있는 부분 위쪽에서 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차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거 조립해서 하시면 대부분 한 8, 90%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후자가 아니라 전자일 경우 출력 중간에 프린터를 껐다거나 혹은 팬이 갑자기 멈춰 있다거나 하면서 여기에 안쪽에 꽉 차서 늘러붙어 있는
경우, 이때 좀 곤란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K1 프린터에 대해서 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방법은 동일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요걸 빼요. 그리고 나서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이거를 펜치 같은 거를 잡고 나서 이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없도록 한 다음에 밑에 직경 1.5mm 정도 내외되는 철심으로 해서 꾹 눌러준 상태로 거기다가 열을, 토치로 열을 가합니다. 혹은 핫건으로 열을 가해도 되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전체가 한 200도가 넘는 온도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쓱 하면서 쭈르륵 하면서 필라멘트가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핫엔드 셋을 버릴 게 아니라 새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데 그런 불상사는 안 생기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벤브랩을 시작으로 해서 3D 프린터를 경험하시고 새로운 세계로 풍덩 들어오신 분에게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신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붕이지였습니다.